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이재명 차장,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제일 먼저 8시 9분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이제 받고 임기가 시작됐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제일 먼저 한 건 이순진 합참의장과의 통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경계태세를 가장 먼저 확인을 했죠. 모든 대통령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이어서 이제 현충원 참배를 했었고요. 국회 취임 선서식을 하기 전에 야당들을 모두 만나서 야당 지도부와 협치를 하기 위한 행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인선 발표를 했었죠. 굉장히 이것도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 네. 직접 나와서 국무총리도 인선 발표했고 마지막으로 3시 반쯤에 일자리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1호 업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정 업무 가운데 1호 업무로 지정을 해서 지시를 했던 내용들. 자, 일정에서는 1호 일정이 이순진 합참의장과의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만남은 황교안 총리와 오찬을 했고요. 자, 현충원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또 예방은 당사를 방문했는데 제일 먼저 자유한국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 일정으로 이순진 합참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정이었죠. 당연히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데요. 왜냐면은 바로 당선증을 중앙선관위에서 받으면은 네. 대통령으로서 드디어 직무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의 가장 첫 번째가 국군 통수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최고 책임자인 이순진 합참의장과 홍은동 자택에서 오늘 오전 8시 10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통화를 해가지고 이순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군 동태 이런 것들, 특히 네. 이제 북핵 그다음에 미사일 동향, 최근 상황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받았고요.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 북한군의 우리 대통령으로서 내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완전히 잘 믿고 있다. 네. 우리 군의 영향을 믿는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의 첫 오찬을 황교안 총리와 했다. 자, 이 부분은 전 정부의 총리에 대한 어떤 예우, 뭐 이런 겁니까? 전 정부를 인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우 포함되겠습니다. 가장 당선이 되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네.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가 사실 제일 큰 관심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수위관이 없죠.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전 정부의 사람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바로 오찬을 통해서 황교안 권한 대행이었죠. 국무총리와 오찬을 하면서 전 정부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함께 가겠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그 정부 10년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모두 경험해봤다. 그 양 정부에서의 공적이 다 있는데 잘하는 것은 다 이어받고 잘못한 것은 반면교사 삼자 이런 얘기를 야당들 만나서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의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통합과 그리고 혁신, 개혁에 더 방점을 두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내각이
단체로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일괄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사표 반려를 한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사표를 내출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네. 수준이고 절차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임 정부 인사들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표를 내는 건데 반려한 이유를 봐야 되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라는 게 1호 지시사항입니다. 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려면 정부 조직을 일단 여러 부처에서 사람들이 파견해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지만 앞으로 언제 내각이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임 정부와 동거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반려를 했고요.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국무회의도 열어보고 국정 운영을 하는 이제 네. 과정 속에서 네. 사표 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현충원을 방문했는데 이 현충원 방문에는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 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충원에 방문을 해서 남긴 첫 메시지 뭐였나요? 보시면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2010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이제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를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이런 이제 구호가 써 있는데 저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제일 먼저 내걸었던 선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죠.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결국 저 메시지가 국민한테 주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였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오늘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야당들을 방문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 방문을 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졌는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후보와는 그렇게 뭐 위로도 나누고 하는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제1야당이시니까 제가 간곡하게 협조를 청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야당 대표했을 때보다 저희가 또 더 강한 야당이 될지 관영의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견제가 나가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임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문모입니다. 또 야당과 소통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부분만큼 정말 달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보수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탄핵 찬성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서름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청하겠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잘 못 잤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저 사이에는 공통되는 그런 공약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공통적인 게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 야당 노릇을 톡톡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소야대 정국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협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정대 의원? 근데 이제 그 야당 노릇을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1야당 아닙니까? 네. 전체 의석이 106석이나 현재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여러 가지가 삐걱거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네. 부패 이런 것들로 결국은 대통령이 중간에 결국은 뭐 파면되게 되고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그런 기조에 네. 잘 협조하는 거
이것이 야당다운 야당을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차장이 자 국정 업무 1호 지시 사항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자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까지 지금 유지를 시키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1번 공약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81만 개를 만들겠다. 이건 사실 앞으로 두고두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성적표가 여기서 갈릴 것 같습니다. 네. 81만 개라는 구체 수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점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위원회를 지금 1호 업무치를 내린 거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가장 먼저 일자리위원회 안에 정부의 모든 거의 부처가 다 총동원됩니다. 일자리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특정 부처가 있다. 기재부가 있는 거고 뭐 어떤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정부가 다 나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전담하는 청와대 수석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국정기획 수석들이 있는데 그 수석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의 가장 중점 과제, 그러니까 네. 정부의 핵심 과제죠. 그거를 늘 담당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자리 수석을 만들어서 아예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핵심이다. 가장 1번 공약이고 1번 중점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거죠. 네. 이제 기재부 장관한테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한테는 아직 현재는 이제 새로 임명을 하지 않았지만 네. 전임 정부의 경제부총리에게 언제 내가 구성될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고용노동부의 장관에게는 대통령실 일자리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제 준비해달라 이런 내용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사실 일자리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81만 개 만드는 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5년 동안 드는 돈만 지금 스스로 얘기한 것만도 21조 원이다. 네. 근데 한 번 고용을 하게 되면 5년만 고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고용해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신중하게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만들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면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네. 전국에 지금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한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은 첫 번째 과제를 매우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네. 예, 이걸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 청와대 입성을 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청와대에 입성을 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앞마당을 밟는 것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밟아보는 청와대 앞마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청와대에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 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마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떠난 게 사실 10년 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실장으로 떠났는데 아마 그 떠날 당시에 10년 후, 아니 9년이군요. 9년 후에 본인이 뭐 대통령으로 여기 들어오겠다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 뭐 정치의 어떤 선거 출마를 권유해도 본인이 굉장히 뿌리치고 뭐 그런 점들이 많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겠죠. 네. 여기 지금 이재명 차장이 청와대 출입하셨었잖아요. 예, 예. 자, 이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처음 이제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되면 첫날은 뭘 하나요? 그 안에서 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뭐 위치도 보고 할 텐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위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치를 뭐 다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네. 특별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전 박근혜 정부에서 출입을 했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뭐 전 대통령도 당연히 청와대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한 34년 만에 청와대를 다시 출입하게 됐었고 다시 들어오게 됐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할 때 몇 번 네. 청와대 왔었지만 어쨌든 청와대의 주인이 된 거는 네. 2년 만에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다시 한번 둘러보겠죠. 그동안 청와대 바뀐 것도 볼 테고 또 직원들과 인사도 할 테고 또 청와대 구조,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소통과 어떤 타협을 하기 그러니까 소통의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네. 청와대를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시대를 열겠다. 따라서 청와대 사실상 폐쇄하고 광화문에 집무실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면서 청와대 첫날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청와대에 이사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는 언제 합니까? 뭐 짐을 미리 싸놨을 리는 없을 테고요. 사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바로 이제 청와대 관저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인수 기간이 없고 그래서 청와대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홍은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곳이 홍은동 자택이죠? 예, 홍은동 자택은 굉장히 검소한 데입니다. 한 25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빌라인데요. 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 2, 3일 동안 청와대 관저를 수리하게 됩니다. 네. 몇 가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내실을 접견실로 활용하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운동실을 내실로 활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구조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수리 작업을 한 다음에 아하. 한 2, 3일 후에 다시 관저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수리하는데 한 2, 3일 정도가 걸리겠군요. 그 이후에 이제 이사를 들어간다. 지금 조금 전에 본 홍은동 자택,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은동 자택 25평의 작은 연립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소박한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집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 동안 이제 비워두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거는 그 문재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선택이겠군요. 왜냐면 저 집 명의가 지금 김정수 여사.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은 양산에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뭐 전국 구상하듯 양산 내려가서 내려가 있는다고 하고 본인이 이제 가장 꿈꾸는 완벽한 한우가 양산 집 내려가서 낚시하고 막걸리 마시고 꽃 키우고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 그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소가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월쯤에 저 홍은동 빌라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명의로 구입을 했다고 하죠. 얼마였습니까, 저게? 지금 그 당시 얼마 사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홍은동은 25평이고요. 2억 8,500만 원이니까 2억 8,500만 원. 8,500만 원. 제가 저기를 한번 가봤어요. 아, 가봤는데 그래요? 바로 산 옆에 있는데 아주 네네. 조그마한 빌라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임시 거처로 쓰려고 이렇게 작은 곳을 산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거는 아마 양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결국 팔지 않을까. 대부분 일반적인 그 대통령들은 네. 그 전에 사용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 경호집사를 두고 5년 동안 그대로 관리를 하도록 해놨었거든요. 네. 아마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